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식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한 질문을 통해서 본부장님의 견해와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본앵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 주 거래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휴 때문에 많지 않았는데 제가 좀 살이 쪘죠. 제 살만 찐 게 아닙니다. 계좌도 살이 많이 쪘습니다. 계좌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거의 고도비만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주에 수익 실현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절반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무려 수익률은 203%입니다. 203%. 여러분 200% 수익률을 끌고 오는 전문가 봤습니까? 본 적 없을걸요. 저는 지난 작년 9월부터 8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끌고 오면서 현재 수익률은 200%를 달성했습니다. 200% 현재 달성하면서 현재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연휴 때 제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밥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수익도 많이 먹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다이어트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항상 연초에 맘만 먹는 거죠. 맘만 먹고 작심삼일 되는 게 다이어트인데 계좌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우리 시장 한번 볼게요. 안 좋아요. 일단 우리나라 2600선만 도달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힘든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을 제가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돌려보세요. 이 라인을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건든 적이 있나. 정확히 이 라인에 딱 걸렸죠 지금. 딱 걸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가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소름이 돋아야 돼요. 소름이 돋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일단 여기에 이제 걸려서 이제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역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오늘 나온 얘기는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협상, 관세협상 진행하는데 관세협상을 절반으로 낮출 그런 용의가 있다. 미국이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 있으면서 주말 동안에 이제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은 분위기는 또다시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올라가는 형태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최근 한 3년 동안 정말 안 좋았거든요. 꼭 어떤 이렇게 대통령 임기랑 좀 겹쳐 있긴 한데 이튼간에 곧 이제 조기 대선하면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관세 협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조금이라도 미국의 관세를 덜 내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한테 또 겹친 업종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 이상을 좀 안착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꼭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서서히 이제 매수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이번 주 들어서 환율이 원달러가 급락을 하면서 원화가 급등세,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조금씩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의 상방은 계속 될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전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트럼프는 만약에 본인이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최고 전문가가 아닌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 그 얘기하고 나서 주가가 V자 반등했잖아요. 이 정도면 뭐 주식 전문가 중에 거의 탑이지 않나, 트럼프가. 대통령이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대통령 계급장 떼고 팍스뉴 TV 출연해가지고 주식 그렇게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여튼 트럼프가 말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금 가고는 있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수익률 리뷰 한번 볼게요. 여러분 PPT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텐데 놀라지 말라고 미리 얘기 드릴게요. 계좌가 살이 얼마나 많이 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저희가 125%의 수익률을 마감했어요. 125%밖에 못 먹었습니까? 그렇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으로 갈아탔고,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이 이번 주 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하나오션하고 손잡고 옛날에는 하나오션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같이 원팀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HD 현대중공업을 갈아탔는데 또 HD 현대중공업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HD 현대중공업 지금 수익률 20%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다트 판을 만들어요. 거기서 조선주, 방산주 아무거나 넣어놓고 돌려요. 돌린 다음에 다트 던져요. 던져서 꽂히잖아요. 그거 사면 돼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수익 납니다. 요즘에. 진짜.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장장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제가. 4개월째 하고 있는데 4개월째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조선주, 방산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문제가 본인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본인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했을 경우 어떻게 된다? 자, 하나에로스페이스 201% 오늘 201%입니다. 저희는 수익은 203%의 절반 수익 실현했고요. 오늘까지 해서 종가에서 201%인데 오늘 방송하는 날이 5월 9일인가요? 지금 금요일 날 녹화하고 있는데 자, 하나에로스페이스 제가 작년 8월 9월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무려 200%가 넘어간 수익률 200% 넘어갔는데 그럼 하나에로스페이스 왜 매도했나요? 그냥 200%를 한번 매도해봤어요. 한번. 올해 100% 넘는 수익률은 많이 찍었거든요. 하나오션도 찍고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0% 넘어갔으니까 의미 있게 한번 절반 매도해봤습니다. 200% 여러분 200%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과연 혼자 힘으로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가 아니라 단 2%만 올라도 손 그지그지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인데 200%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같이 함께 해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코나이 이거 56% 수익 난 거 이거 그냥 얘기 안 할게요. 금방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코나이 얘기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얘기 드렸죠. 썩은 동아줄과 그냥 동아줄을 잘 구별해라. 이번 주에 정말 적나라하게 나왔죠. 썩은 동아줄이 뭔지 김땡땡 한땡땡. 그 다음에 그냥 동아줄이 뭔지 이땡땡. 제가 그렇게 제가 이런 거 절대 안 틀려요. 제가 여러분 저 이런 거 틀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근데 왜 말 안 들어요 다? 그 썩은 동아줄 잡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 역시 방산주 MNC 솔루션 하나에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유압장치나 이런 걸 납품하고 있는 MNC 솔루션 K2 흡표전차 K9 자주포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죠. 자, MNC 솔루션 자 방산주 다 가는데 MNC 솔루션이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겠죠. 무려 지금 수익률이 이제 이것도 45%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이게 그 다트 돌려서 아무거나 찍히면 찍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다트로 제가 3번 던져봤거든요. 제가 직접 던지진 않았어요. 저기 스마트폰 다트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3번째에 딱 걸렸던 종목이에요. 2번째는 뭔데요?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도 지금 급등. 그냥 아무거나 다 급등. 자, 코나이 수익 한 번 더 냈습니다. 상한가 한 번 수익 냈고요. 자, 그 다음 SAM젠터. 제가 연휴 동안에 뭐가 있었죠? 5월은 가정의 달. 연휴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이날이 있었죠. 어린이날 제가 공중파 채널을 보다가 놀랬습니다. 티니핑을 공중파에서 틀어줘요. 티니핑을 공중파에서 티니핑 영화를 틀어준다니까요. 그거 그냥 공중파 그 어디 방송사인지 K본부인지 S본부인지 M본부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그냥 티니핑 그 틀어 했겠어요? 돈 주고 샀겠죠. 공중파에서. 누구한테 삽니까? SANG 엔터한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진하고 얘네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어린이날 대목인데 이거를 매수 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진짜. 왜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주식 눈 감고 해요. 주식 눈 감고 해도 수익이에요, 요즘 여러분. 자, SAMG 엔터 오늘 조금 밀려가지고 41%. 이것도 40%가 넘었어요, 또. 자, 그 다음 엔노는 32% 수익 마감 딱 하고 밀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엔진 오늘 뽑았어요, 또 오늘. 야, 하나엔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능감이 충만한 종목입니다. 제가 TV방송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김병철 본부장님 TV방송 나가서 자랑 좀 열심히 해라 해서 하나엔진이 그냥 시세를 뽑아버렸어요. 자, 이것도 4월 10일 날 제가
솔직히 하나엔진 그 전에 이미 50% 넘게 수익을 한번 냈어요. 내고 나서 두 번째 도전이에요. 두 번째 도전인데 하나엔진 4월 10일 날 공개했을 때 여러분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으면 지금 38%예요, 수익이. 지금 뭐해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조선주 방사능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다트로 만들어요. 한 7, 8개 해가지고 종목 제가 선별하는 거 그거 돌려. 그거 아무거나 던져 찍히는 거 아무거나 사. 다음날 수익 무조건 수익.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 TV방송에서 뭐라 했냐. LIG 넥슨 호실적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급등 내일 그냥 사라. 오늘 LIG 넥슨 어떻게 했어요? 급등 또. 방산주 그냥 생각하지 마요. 방산주 TV방송에서 아 이거는 좀 오늘 매수하기 좀 너무 급등해서 매수하기 어렵습니다. 방산주 수선주 매수하기 어렵고 뭐 이거 그냥 하려면 ETF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전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냥 하수 그냥. 그런 사람 왜 TV방송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파스켓 TV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 아니 그것도 몰라? 그것도? 자 BHI 자 여러분 보세요. 4월 25일입니다. 신규 종목 BHI 매수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근데 그 다음날 BHI가 어떻게 돼요? BHI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수주 5천억짜리 받죠. 그 전에 1,900억 받았죠. 5천억 또 받았어요. 이 BHI 1년 매출액이 4천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단 2주 동안 수주를 7천억을 받았어 거의. 안 가겠습니까 주가가? 왜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원전이 취소됐대. 체코 원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날 불안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합니까? BHI 내일 밀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걱정도 팔자다. 이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거 뭐다? 뭐 누구 걱정하면 안 돼요. 누구 걱정? 손흥민 걱정, 이정우 걱정. 그다음 뭐 하면 안 돼요? BHI 걱정하면 안 돼요. 왜 걱정합니까? 그날 원전 취소됐는데 그날 급등했어요 그냥. BHI가 원전 때문에 수익 납니까? 발전소 부품하는데 이미 수주 왕창 받았는데 그걸 왜 밀리냐고. 원전 체코 원전 제가 체코 원전 다시 한번 체코 원전 여러분 체코 원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 가시하려고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완전 아사리판 난리판으로 수주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적자 수주라고요. BHI 받고 싶어도 받고 싶지 않아요. 체코 수주. 받아봐야 돈이 안 남아. 자, 그 다음 지난주 바이오 플러스. 자, 지난주 화장품. 자, 이번 주는 또 화장품 관련주 급등했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화장품 관련주에 거의 저 이런 거 정말 잘해요. 화장품 왜 잘하냐. 제가 맨날 쓰거든요. 매일 써요 제가. 제 피부를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울세라 울세라라 리쥬란 이런 거 하고 싶죠 저도. 근데 그거 하려면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못 해. 시술을 못 받아. 시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화장품에 잘 써야 돼 내가. 피부를 유지하려면. 그쵸? 방송 나올 때 그냥 합니까? 방송 화장 하잖아요. 얼마나 방송 화장이 몸에 안 좋아. 그래서 기초 화장을 그냥 떡칠을 해야 돼요 제가. 전 피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가끔 제 사진을 올리거든요. 제 사진 올렸더니 시청자분들 그러더라고요. 20대 후반인 줄 알았대요 저한테. 저한테 20대 후반인 줄 알았대. 아니 솔직히 뭐 30대 초중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40대예요 저. 40대입니다. 제가 왜 피부가 좋겠습니까? 제가 왜 동안이겠습니까? 화장품을 많이 쓴다. 그래서 화장품 너무 잘한다. 화장품 이미 제가 지난주 바이오 플러스 필러 화장품 비만 단요 치료제 3가지 모두 진행하는 기업 얘기하고 나서 이번 주에는 8.7% 올랐어요. 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갈까봐 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지금 VT도 있고 동성화인텍 오늘 80% 넘었고요. 그다음 뭐 있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 하나시스템 지금 40% 가까이 되고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진짜 화장품 관련주들 제가 인그루들에 붙어서 얘기한 거 전부 다 폭등해가지고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SMCG 이번 주에 급등.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이럴 때 뭐 합니까? SMCG 매수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매수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이런 수익률 걱정 하나도 안 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즐겁게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는 저희 본부장님 시장 관전평과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주 휴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200%에 달성했다고 합니다.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계좌에 빵빵하게 살찌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박지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다시 전쟁, 중동 분재 재점화, 인도 파키스탄 분쟁까지 추가되면 방산주는 고공행진입니다. 최근 각종 테러가 난무하면서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총격전을 벌이더니 이번 주부터는 전투기와 드론을 보내면서 서로 공습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번 주 들어서 파키스탄의 핵심 수자원인 인더스강에 물줄기를 잠그는 걸 더해 공군 전투기를 이용해 공습을 벌이고 또 드론까지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키스탄 역시 자폭 드론을 활용해 인도 카슈미르 지역을 공격하면서 점점 단순 국지전에서 전면전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스러운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이 요격하지 못하면서 다시 중동의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국내 방산주 주가가 이번 주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LIG 넥스원부터 방산주들의 실적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향후 전망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방산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K뷰티, 연이은 호실적, 화장품과 피부 미용 관련주들 관세 영향, 그 이후는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 발표에 이어 이번 주 메디큐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APR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APR은 2,660억 원, 영업이익은 54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10억 원 정도였던 걸 비교하면 무려 135억 원이나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역시도 같이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APR이 화장품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모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가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중 우리가 관심을 봐야 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코 원전 본 계약 직전 또다시 불발. 하지만 원전 관련주들 주가는 선방 중입니다. 작년에 26조 원을 수주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산자부 장관을 포함한 우리 대표단이 체코로 출발을 하면서 계약 체결이 직전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 계약 행정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법원에 우리나라 한수원 수주에 대한 선정 절차 문제를 제기해 이미 한 번 기각을 한 상태였는데요.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을 하면서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수요일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관련주들이 이 하방 지지력을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선방을 했고 오히려 몇몇 종목들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향후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알아보고 왔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자신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계속 받고는 있지만 이 방공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방산주 주가가 이번 주에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방산주 하면 또 저희 본부장님이신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 밀떡입니다. 밀리터리 덕후 밀떡이에요. 집에 가보잖아요. 총부터 독일 군복, 미군 군복, 군복 엄청 많고요. 제가 그 에어소프트건 총만 다 합치면 그거 다 합치면 천만 원 넘어가요. 그거 제가 엄청난 밀리터리 덕후예요. 제가 방산주 얘기한 지 지금 한 3년, 4년이 됐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3월 5일입니다. 3월을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뉴스를 하나 딱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전 1단계 날짜는 끝났지만 2단계 서로 거부하고 결국 전쟁 준비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위성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군들이 가자지구로 집결하고 있더라고. 이거 전쟁이다. 이거 휴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 전쟁 다시 난다. 가자지구 다시 쳐들어간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자지구 쳐들어왔죠. 가자지구 전체 총점령하겠다고 지금 이스라엘군이 지금 쳐들어가고 있죠. 지금. 저 3월 5일 날 여기 날짜 써놨죠. 3월 5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면 거의 소름이에요. 저 거의 AI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AI 아닙니다. 저 4월 25일 금요일 날 금에서 토 넘어간 날. 금에서 토 넘어간 날은 아무도 안 건드려요. 원래. 다음날 휴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안 자고 뭐합니까? 오전 1시 12분이면 새벽 1시 12분이에요. 여러분. 새벽 1시 12분에 제가 뭐라 그래요? 인도 파키스탄 교전 발발. 이거 우리나라 증권 쪽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1등이었어요. 속보. 전쟁 이런 거. 저 이미 위성사진으로 인도군, 파키스탄군 이동 상황이랑 이런 거 다 보고 있었어요. 저.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교전 발발. 새벽 1시 12분에. 여러분, 이게 제가 단순히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남이 방산주 된다 그래서 나도 방산주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지금 써졌죠. 지금은 전쟁 시대. 지금은 소녀 시대 아니고 전쟁 시대다. 왜 전쟁 시대냐? 여러분, 전쟁 지금 거의 이거 분위기 3차 대전 분위기거든요. 거의 여러분. 자, 3차 대전 분위기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지속 중입니다. 최근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 피테그세스가 독단적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증단을 중단했습니다. 그걸 마이크 왈츠가 전 완전보호부 장관이 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하냐 하면서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결국 무기 중단 재개했는데 무기를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재가도 없이 피테그세스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다? 콩가루다. 결국 이 둘이 싸워서 누가 나갔어요? 마이크 왈츠가 나갔죠. 경질됐죠. 그러면서 미 국방부 장관 피테그세스는 남았어요. 트럼프가 지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애를 어유 이뻐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거의 그냥 콩가루 집안이지 거의. 이 콩가루 집안이 무슨 전쟁을 그만두고 뭐 전쟁을 휴전 내가 대통령이 되면 휴전을 하겠느니 뭐 어쨌든이 여러분 트럼프 거짓말 한두 번 속아요? 전쟁은 중단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중단 안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 그다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휴전 깨고 침공 레바논까지 확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후티 반군이 미사일 쐈어요. 미사일 쐈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이 후티 반군이 미사일 딱 한 발 쐈거든요. 딱 한 발. 딱 한 발 쐈는데 그걸 후티 반군이랑 미군이 요격하려고 했는데 요격을 못했어. 그 공항 떨어졌어. 미사일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분노합니다. 다시 우리는 가자지구 쳐들어간다. 의회 표결 직전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과연 요격을 하기 싫어서 요격을 못해서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그냥.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요격 그냥 미사일 떨어지려 냅둔 거예요. 왜냐? 전쟁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근데 이런 건데 그 H방송사는 이게 무슨
무슨 미사일이 무슨 고도 성능화 돼가지고 이게 후티 반군이 좋은 미사일 갖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렇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거를 TV 방송에서 저렇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H 방송가 참 수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자 그다음 인도 파키스탄 전쟁 지금 전쟁이라고 하기는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 분쟁 정도인데. 자 파키스탄이 문제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누가 지원하고 있죠? 터키, 중동이 지원하고 있죠. 네, 터키가 지금 인도한테 너네 덤비지 마라. 덤비면 우리 가만 안 있어. 이렇게 한 상태예요. 그랬더니 인도 뒤에서 미국이 터키 너 뭔데? 야 내가 있어 인도 뒤에. 인도 마음껏 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가 인더스강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인도는 인더스강을 막아버리면 터키는 물 수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터키는 당장 죽어야 돼요. 터키는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생존의 지금 위협에 느껴져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는 데는 또 중국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얘기 드릴게요. 자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그다음 중동의 몇몇 이란이랑 후티 반군, 그다음에 중동의 몇몇 국가들을 그다음에 추가로 뭐 있어요? 그다음 러시아, 중국 딱 해가지고 얘네들이 한편. 그다음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무슨 느낌이에요 지금? 세계대전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세계대전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왜 이렇게 세계대전 느낌이 들죠? 여기에 중국과 대만이 전쟁 나면 바로 세계대전인데? 안 날까요? 전 내년 제가 계속 얘기하죠. 내년까지 중국 대만 전쟁 날 확률 99.99%다. 세계대전이라니까요, 여러분. 방산주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메탈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방산주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주가예요. 이게 무슨 주가입니까? 이게 100유로짜리가 1600유로까지 왔어요. 16배 올랐어요. 2022년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는 라인메탈한테 상대도 안 되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른 주식이 있습니까? 독일 라인메탈이 방산주인데 얘네가 16배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하나에로스페이스 라인메탈이 뭐가 못해서. 라인메탈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테 합치면 라인메탈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아직 멀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럼 종목을 뭐 봐야 되느냐.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사일 요격을 못했다고 막 자기들이 막 그래요. 의회 표결 몇 시간 전에 미사일이 후티반군 배에 쏴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고마워 쏴줘 떨어뜨려줘 이랬을 것 같은데 저는 이스라엘이 억지로 맞은 거죠. 맞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방공망에 대한 그런 니즈를 좀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지금 방공망 싸움이죠. 방공망 싸움이거든요. 지금 드론 날리고 있고 결국 방공망 싸움인데 이 방공망의 핵심적인 미사일 요격 관련한 관성 센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주고 우정을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주가 올라오고 있죠. 예, 아직 시세 여기만 넘으면 시세 폭발입니다. 시세 폭발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종목 궁금하시면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알려드리고 유튜브 영상 히든통신망 검색해서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투자 전략까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산주 하면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방산주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밀리터리 덕후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방산주 투자 전략 자세히 세우고 싶으신 분들, 방산주 관련한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K뷰티가 연이은 호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직접 사용하고 계신 화장품 리들샷 얘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피부 미용 의료 관련 기기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와 피부 미용 관련주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APR이 이번 주에 어닝 서프라이즈 있습니다. APR. 자, 우리 MC님 메디큐브 씁니까? 저 씁니다. 메디큐브. 네, 요즘에 여자분들 1인 1 메디큐브예요. 그 정도예요. APR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APR 실적 컨센서스 영업이익 410억 예상했는데 무려 546억 나왔어요. 130억이 더 나왔어요.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미친 실적입니다. 거의. APR이 이 정도다. 근데 이 정도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습니까? 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1인 1 메디큐브 하더라고요. 다. 한 명당 메디큐브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저는 메디큐브 안 갖고 있으면 이분 여자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도 해봐요. 저는. 진짜로. 자,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죠. APR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럼 APR을, 그럼 김영철 후보자 왜 APR을 공개 안 했냐? 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작년에 APR로 수익 한번 냈다가 여기서 한번 또 들어갔거든요. 여기 또 밀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손절당한 적이 있어요. 손절당하고 그 다음날 급등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치사해가지고 제가 APR 관심 종목에 지워버렸어요. 그냥. 아예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워버린도 이렇게 지금 초급등. 자, 어제 초급등, 오늘 추가 상승. 자, 여러분 APR이 현재 이런 상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 한번 다시 한번 PPT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근데 펌텍코리아가 어니서프라이즈입니다. 또. 자, 펌텍코리아 뭐 하는 회사인데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 용기. 화장품이 용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화장품은 그냥 펼쳐놓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화장품 크림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뭐가 왜 달라져요? 어떤 용기에 담겨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용기의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여러분 샷땡이라고 있어요. 샷땡에서 나오는 그 핸드크림, 달걀처럼 생긴 그 핸드크림. 차마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그것도 그런 용기 디자인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펌텍코리아 실적 어니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뭐예요? 유리용기 만드는 회사 SMCG 주가 이번 주 급등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대놓고 얘기 드렸죠.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이번 또 얘기합니다. 달바 글로벌 5월 22일 날 상장합니다. 저 달바 선크림, 달바 미스트, 달바 다 있어요, 저. 다 있다니까요. 자, 청약 이미 시작했어요. 이번 오른 시작했어요.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더라도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달바 오늘 내일 청약하세요. 바로 월요일날. 청약하세요. 달바 글로벌 공모가 상단이 PR 10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달바가 공모가 상단을 엄청 낮게 잡았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꿀 발라놨다 그러는 거야. 꿀 발라놨다고. 이런 게 꿀 발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청약 정말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장 5월 20일 첫날 몇 프로 오르는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청약하세요. 달바 글로벌. 자, 그 다음 선크림 비교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조선미녀에서 맑은 쌀 선크림,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라운드랩에, 자, 달바 글로벌에 요거 톤업 선크림. 요거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제 주력으로 쓴 선크림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건 근데 그게 가끔 백화점 가면 그게 없어요. 그게 비오땡에서 만든 건데, 비오땡이라고 아실까요? 비오땡에 선크림이 있는데 이게 거의 슈퍼 베스트셀러라 백화점도 없어. 가면 예약을 해야 돼. 예약하면 한 4달, 5달 뒤에 와요. 그 정도라는 거. 저 그거 쓰다가 없으면 뭐 쓰냐? 달바 글로벌 톤업 선크림 씁니다. 저도 써요. 네? 자, 그 다음 달바 글로벌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공모가 상단 66,300원에 결정 났어요. 이미 공모가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이 난 상태고요. 상단이라고 치더라도 PR 10배입니다. 지금 실적 어마어마해요. 달바 글로벌이 지금 요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부미용 의료기기까지 하려고 해요. 지금 점점 넓혀가고 있다. 자, 요거 미국 화장품 수입 상위국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박래아만 안 들어오면 돼요. 중국에 박래아라는 중국에 엄청나게 큰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관세 때려 맞은 거 보면은 박래아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우리나라보다는 비싸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관세 25% 맞는데 박래아 145% 맞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럼 화장품 관련주 그럼 뭐 봐야 되느냐? 여러분, 아직 안 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제가 그냥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청진수설 수준인데 이거 유일하게 안 올랐어요. 유일하게 딱. 선크림, 심지어 선크림 관련주예요. UV 필터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 보세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 주부터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움직이려고 막 발작하고 있는데 지금 겨우 지금 오늘도 기도했어요. 제발 오르지 마라. 제발 오르지 마라. 제발 오르지 마라. 오늘 안 올랐어요. 다행히. 지금이다. 지금 이거 놓치면 못 잡는다 이거 진짜. 여러분 지금 여름 직전이에요. 이 종목 작년 여름 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대폭등했어요. 자,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세요.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니까 안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화장품, 피부 미용 관련주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관련한 히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체코원전이 본계약 직전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수요일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락했지만 이 관련주들이 하방 지지력을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선방을 했고 오히려 몇몇 종목들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원전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원전 대장주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죠. 아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체코 원전 불발된 거 아직 불발된 건데 이제 확정이 나왔죠. 판결이 나서 이제 좀 더 가처분 신청 인용된 거고 계약이 중지된 행정적인 절차가 중지된 거예요. 근데 이건 소명하고 하면 이제 풀릴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원전 외쳤잖아요.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주가. 오히려 떨어졌죠. 그쵸?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니까 올라요. 그때부터. 계엄 탄핵 당하니까 그때부터 올라요. 뭘 의미해요? 원전 수주한 거 아무 도움 안 된다. 26조 원 수주받으면 뭐예요?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지어야 돼요. 26조 원을 우리나라 돈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차관 만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어서 26조 원을 수십 년 동안 전기세로 받아야 돼요. 이런 계약을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그거 아닌가요? 제가 그 말 하면 좀 방송 못 나갈 것 같아서 얘기는 참 안 할게요. 근데 이 정도는 거의 저는 이거 거의 수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발됐다? 이게 불발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불발됐어요. 주가가 별로 안 떨어져요. 오히려 올라 지금. 더 오르고 있죠 지금. 그쵸? BHI 볼까요? 오히려 원전 불발되니까 더 올라. 이건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했던 그 원전 수주가 제대로 된 수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 상관없다. 원전 관련주 SMR을 노리고 본다. 그건 체코 원전 지워라 마음속에. SMR 때문에 된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밀리면 매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원전주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지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와 급락세, 아시안권 통화에도 급등세 원화도 1,400원 밑으로 이대로 킹달러 시내는 끝나나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아시안권 통화, 특히 대만 달러의 급등세에 원화 가치 역시 상승하면서 이 역의 NDF 외환시장에서 1,47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정규 외환시장에서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1,450원대를 위협했던 이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1,400원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5월 9일 외환시장에서는 다시 1,400원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 최근 원화 강세가 정말 강한데요. 원화 강세의 원인과 업종별 유불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증시 실적 시즌 피크타임, 다음 주 실적 시즌에 우리가 집중해볼 업종은입니다. 국내 증시는 다음 주부터가 중형, 중소형 종목들의 실적 시즌 피크 구간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과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두 업종의 실적 시즌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는 잉글우드랩, 또 코스메카 코리아 등 ODM, OEM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산주에서 K2 흑표 전차를 수출하는 현대로템 역시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 밖에 최근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는 D-Day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의약품 관세 부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대응책은입니다. 네, 이번 주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서 2주 내로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국내 증시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약값 인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고 대부분의 미국 제약사들이 국내 바이오 시밀러, OEM 기업들의 생산을 맡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 좋을 것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도주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 관련주들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이슈들 알아보고 왔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통화의 급락세에 이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1,400원대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당일 외환시장에서는 다시 1,400원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 원화 강세가 정말 강한데요. 이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화면 보시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달러 위안 환율하고 달러 원 환율 보시죠. 똑같이 가죠. 중국하고 정말 똑같이 가기 싫은데 이상하게 중국하고 똑같이 가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위안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좀 같이 간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시고, 대만 달러 환율, 원 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역시 같이 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해요. 대만 TSMC 반도체가 주력이죠. 우리나라도 반도체 주력이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데 대만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만 달러가 환율이 폭락을 했죠. 이건 뭐예요? 대만 달러가 급등을 한 거예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보다도 훨씬 더 급등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움직인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자, 대만 최근에 순투자 금액 채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현재 사실 달러는 먼저 밀렸어요. 달러는 사실 그 전부터 먼저 밀렸거든요. 달러는 그 전에 달러 인덱스 보시면 폭락했습니다. 그 전에.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폭락했다가 보합권을 달리고 있는데 대만 달러가 폭등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시차가 다르죠. 원래 미국 달러가 떨어지면 대만 달러가 그때 올라야 되는데 그때는 별 이상 없다가 미국 달러가 이제 저점 잡고 가고 있는데 그때 대만 달러가 폭등을 한 거예요. 자, 아시아권 통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자, 대만 달러 가치 급등은 미국, 중국이 긴장이 지금 점점 완화되고 있죠. 완화되면 이제 미국이 타겟을 중국으로 잡고 있다가 중국하고 협상하고 있으면 이제 누구로 잡을까요? 대만 잡을 수 있다. 그럼 대만을 잡으면 대만한테 뭔 얘기하겠습니까? 니네 우리한테 돈 많이 팔아먹었잖아. 니네 화폐 가치 높이라고. 라는 압력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게 프라자비 같은 거예요. 일본의 프라자비 옛날에. 자, 한국하고 관세 협상 때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한국 관세 협상할 때 환율을 의제로 가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 원화 가치 높여. 이건 너네 원화 가치 너무 싸. 이거거든요. 자, 미국 자산을 대거 보유한 대만 금융기관하고 한해증 수요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한국이 이거랑 좀 구조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추가 강세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된다? 국내 주가지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주가지수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면 지수가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대형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그럼 누가 수혜가 누가 좋냐? 반도체 별 상관없습니다. 반도체는 어차피 통으로 수출하고요. 한 방에 계약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게 반도체고, 그 다음 뭐죠?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싸서 안 사? 그게 안 돼요. 전체 10개 사는 거 중에 삼성전자 무조건 4개, 5개 사야 되고, SK하이닉스는 2, 3개 사야 되고, 마이크론 1, 2개 사야 돼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숫자를 못 맞춰, 수량을.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별 상관없다. 그래서 원화가 강하더라도 반도체 실적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물론 원화로 환산하면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가장 타격받는 게 현대차, 기아인데 현대차, 기아 당분간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얘기 좀 드리고,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관세 협상에서 좀 관세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미용 관세에서 지금 10% 관세로 낮췄잖아요. 영국 관세에다가. 그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 조금 올라봤는데, 이런 거 절대로 뛰어들지 마라.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 좀 얘기 드리고, 전체 환율은 여러분 원화가 강세되는 구조인데 이게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더 강세된다.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달러 인버스 봐야 되겠죠? 달러 인버스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달러 인버스. 자, 보시면은 여기 미국 달러 선물 ETN. 자, 꿈틀꿈틀거리죠?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갈 겁니다. 달러 인버스 ETF, ETN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신한 인버스 2X 미국 달러 선물 ETN 코드 번호 500036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강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 다음 주부터가 중형, 중소형 종목들의 실적 시즌 피크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과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보세요.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월요일 날 우리 인그루들의 자 오늘 ODM, OEM 화장품 기업들 실적 발표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인그루들의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반드시 화장품 관련주 포커스 맞춰야 되고, 화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게임주도 실적 발표하고 수요일까지 있는데 NC소프트 뭐 여러 가지 컴투스 뭐 있거든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게임주 다 버립니다. NC소프트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야구 구단도 팔아야 돼요. 예, 저한테 적자 심한 NC소프트 도저히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게임이 살려면 누가 망해야 된다? NC소프트가 망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누가 돈 내고 그렇게 돈 난리치면서 게임을 합니까? NC소프트 집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자, 게임주 다 버리세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W게임즈는 다른 거죠. 그쪽 게임이 RPG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W게임즈 하나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싶습니다. 네, 화장품과 게임주 관련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 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매도를 해야 할까요? 네, 관세 트럼프가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기자 제발 질문하지 말라니까 또 트럼프한테 질문했어. 관세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의약품 관세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next weeks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 된다. 예, 의약품 관련 당분간 제약바이오 보지 말자. 트럼프 제약바이오 복수심밖에 없다. 이거 자기네 뭐 의약값 낮추고 이런 거 정책 다 상관없다. 자기 오로지 복수를 위해서 우리 미국 제약사들을 괴롭힐 거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당분간 보지 말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제약바이오는 보지 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